저희 회사를 잘 아시나요? 아시는 분들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며칠 전에 저희 회사가 딱 11주년 됐어요. 11월 2일 창립한 날이거든요. 11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 한국의 HRD 안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했을까 이렇게 돌아보니까 한편으로는 또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더 많은 과제가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이 회사는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이 한국의 HR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모여서 만든 회사예요. 이 초창기만 해도 그때는 외국의 유수한 프로그램들이 한국의 HRD 시장을 다 점령하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도 이제 저희는 같이 고민하면서 정말 한국적인 HRD가 무엇일까 이런 걸 고민하면서 우리 나름의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룹 리더십이라는 것을 비롯해서 어디에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우리가 고민하고 연구한 방법이고요. 좀 무력해 보이기도 했지만 그걸 끊임없이 사람들과 소통하는 게 이렇겠고 또 한 5, 6년 전부터는 그동안 교육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허무적인 요소들을 진짜 극복해낼 수 있고 사람을 개발하고 성장시키는 방법이 뭘까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체계적으로 나름대로 연구를 해오면서 리더십 패스파인더라고 하는 짧으면 한 2, 3개월이고요. 길게 한 6개월 정도 되는 리더십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왔고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다 보니까 또 역시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것이 러닝 커뮤니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단순히 교육을 행사식으로 기획하고 플랜을 세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정말로 변화할 수 있고 또 학습을 통해서 계속 성장하는 경험을 하고 그것이 뭔가 자기 일이나 조직의 퍼포먼스를 아니면 선순환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학습 활동들이 필요한 건가 이런 걸 고민하다 보니까 이게 러닝 커뮤니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올 초부터 우리 구성원들이 하나같이 거의 매주요 책을 읽어가면서 러닝 커뮤니티 관련된 논문들을 선택해가면서 스터디를 계속 해왔어요. 지금도 사실 완성된 건 아니에요. 근데 당위적으로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한국의 HR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지난번에 한번 여러분이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아서 우리가 좀 더 우리가 공부했던 것을 정리해서 공유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매뉴얼 형식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걸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왜 우리 사회에서 지금 필요한 일인지 또 이것들을 어떻게 성공시켜가는 것이 좋은지 우리가 결국 중지를 모아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다른 장면에서도 이제 여러 차례 자주 얘기하는데요. 저는 한국의 HRD에 슬픈 은유가 있다.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은유는 올림픽 게임이라는 거예요. 올림픽 게임은 4년에 한 번씩 열립니다. 열릴 때마다 감동과 흥분의 심리비를 보내죠. 우리도 막 밤잠을 설정하면서 저 경기를 보잖아요. 그런데 올림픽 게임은 끝나고 지나가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 기억 속에 싹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가 다시 흥분하고 감독하려면 4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4년이 너무 긴 것 같으니까 중간에 월드컵도 한 번 있죠. 어쨌든 정기적으로 한 번씩 이례적인 멋진 이벤트가 열립니다. 이게 학습자의 입장에서 보면 열심히 일하다가 교육장에 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이벤트가 열리는 겁니다. 가보면 요즘 연수원 시설도 굉장히 좋고요. 굉장히 화려한 공간에서 아주 안락한 곳에서 멋진 이벤트가 벌어져요. 더군다나 요즘 강사들이 보통 말솜씨를 갖고 있나요? 굉장히 재미난 연사들도 많고 화려한 장표, 프레젠테이션 이런 걸 통해서 일종의 판타지가 열리는 거예요. 2박 3일, 3박 4일 동안 화려한 잔치가 열리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끝나고 사람들은 흥분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끝나고 버스를 타고 돌아오면서부터 다시 냉정한 현실을 만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사가 말하기를 교육 갔다 왔으니까 정신 차리고 일해라 이렇게 말해줘요. 그래서 그게 환상이었다는 걸 또 일깨워주는 거예요. 현실이었다. 교육이 이례적인 이벤트로 진행되는 한 그건 사람들로 하여금 현실과 또 학습을 끊임없이 분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교육 방식은 사실은 진정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HRD 하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다 온갖 종류를 사실은 하게 돼 있어요. 사실은 학습 활동은 어디에서 결국은 이것이냐면 연구에서 사람들이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학습을 한다는 거잖아요. 한 80% 이상은 현장에서 다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회사는 HRD 활동을 현장에다 투자하는 게 아니고 공식적인 교육 훈련 안에 투자를 하는 거죠. 굉장히 사실은 넌센스잖아요. 이런 식의 교육 관행들을 우리가 감성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주장하지만 교육은 화려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벤트로 진행되는 것은 곤란하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까 그림을 보이면 열심히 일하다가 한 번쯤 교육장에 잠깐 나와서 무슨 약을 막 맞듯이 에너지를 한번 붙여 또 현실로 돌아가서 현실을 낳는 스스로 분리된 감정을 계속 경험한다는 거죠. 그래서 HRD는 뭘 해야 되냐면 사실은 총체적인 개발의 경험을 설계해야 됩니다. 1박 2일, 2박 3일의 멋진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게 아니라 우리 조직 안에 어떻게 개발의 문화와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과정 안에서 러닝 커뮤니티는 중요한 툴이 될 수 있다. 그 두 번째는 제가 자주 역시 비유를 드는 건데 날지 않는 우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키에르 케고를 하는 사람이 비유합니다. 어느 농부의 앞마당에 연못이 있었는데 한철 야생오리가 날아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야생오리들이 한철을 여기서 보내는 거예요. 그 농부가 맨날 먹이를 갖다 주면서 보살펴줬어요. 그랬더니 철이 바뀌면 야생오리는 본성을 찾아 날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상당수의 오리가 그냥 그 연못에 머물러 있더라고요. 관찰해 보니까 어떤 오리는 너무 많이 음식을 먹어서 몸이 뚱뚱해져서 날 수 없는 오리들조차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비유를 든 겁니다. 자기의 본성을 잃고 주어진 조건에 순응해버린 오리를 풀보드라고 부르고 본성을 찾아서 날아간 오리를 핫보드라고 부른다. 근데 저는 오늘날에 굉장히 많은 교육장 안에 있는 학습자들이 풀보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르치는 사람이 너무나 훌륭한 분이 많아요. 좋은 콘텐츠가 많으니까 사람들은 받아먹는 데 익숙해집니다. 그러니까 풀보드가 된 거죠. 그래서 풀보드들은 강당에서 투덜거려요. 1차적으로 투덜거리는 건 밥맛이 없네요. 이런 투덜거리고요. 강의장 환경에 대해서 투덜거려요. 그게 아니면 툴을 달라고요. 툴과 기법을 주세요. 요령을 가르쳐주세요. 그런 사례는 어디 없었나요? 그게 뭘까요? 툴과 기법과 사례를 찾는 건 요리가 다 된 음식을 받아먹으려는 마음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도 생각해보면 학습은 그렇게 해서 학습하는 게 아니잖아요. 학습은 자기가 투박한 방식으로 러닝을 하지 않으면 자기께 될 리가 없는 겁니다. 저는 그동안에 한국 사회에 있었던 수많은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냐면 대부분 다 행동주의 접근을 취하면서요. 사람들에게 스킬을 가르칩니다. 요령을 가르치고 단계와 스텝을 가르쳐요. 굉장히 편리한 방법이죠. 빨리빨리 지식을 얻는. 그러나 요령과 스킬과 툴과 사례들의 문제는 그것이 그때는 다 이해가 돼요. 근데 현장에 가보면 상황은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툴과 기법과 사례들은 다시 안 맞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이걸 다시 와서 또 툴과 사례를 찾는 거예요. 툴, 기법, 사례를 상황 특수적 지식이라고 합니다. 그 상황에 맞는 것 같은데 상황이 좀 달라지면 그 이상 안 맞아요. 그러니까 툴과 기법을 보는 사람은 새로운 툴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러닝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교육의 많은 방법들은 행동주의가 아니라 좀 더 존재론적인 접근, 훨씬 더 본질적인 학습에 천착할 필요가 있다. 나는 누구인지, 나는 조직 안에서 어떤 역할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 사람들에게 오히려 이런 질문을 던지고 깊이 리플렉션을 하고 스스로 뭔가 학습의 방법들을 찾아낼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으면 실제 러닝이 잘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화려한 강사, 세련된 강사와 교육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만족도는 높아갑니다. 만족도는 높아가지만 실제 러닝 효과는 훨씬 더 적을 거예요. 제가 TV에서 봤는데 연세대학교 기계공학과의 한 교수님이 한 학기 동안 학생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냐면요.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게 선생님의 철학이에요. 그 수업을 진행하는데 아이들이 학기 초에 막 투덜거려요. 선생님이 아무것도 안 가르쳐주잖아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막 다 이래요. 근데 한 학기가 끝나고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뭘 배웠나요? 학생들은 학기 다 자기가 배운 걸 말해요. 굉장히 유용한 수업입니다. 그래서 교수님한테 물어봐. 도대체 이게 무슨 수업인가요? 교수님의 설명은 내가 가르치지 않아야만 학생들이 배우기 시작한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발견, 지식의 축적은 사람들이 학교에 안 다닐 때 배우는 걸 얻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저도 이게 학습의 방법이 이렇게 화려한 티칭이 아니라 투박한 러닝으로 변모해야 한다는 거죠. 저는 여기도 우리가 러닝 커뮤니티가 주목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 세 번째는 성과 지상주의죠. 우리 사회 안에 성과와 교육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람들은 성과를 따라합니다. 성과 지금 이래야 되는데 무슨 교육이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학습과 성과가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 조직 안에 개발과 육성의 문화가 있는가 이런 걸 진지하게 질문을 진짜 던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만약 성과 앞에 교육이
이제 무력하다면 그 조직 안에서는 학습과 개발이 제대로 일어나기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이제 러닝 커뮤니티도 얘기하겠지만 사람들이 러닝 커뮤니티에서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바쁘다는 거. 근데 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됩니다. 바쁘다는 건 아주 심각한 착각이야. 바쁘다는 건 뭔가 일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위협이 오고요.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이고 삶의 철학과 태도가 잘못되어 있고 여러분 바빠서 일 잘하는 사람 없어요. 바빠서 성공한 사람도 없고요. 바빠서 잘 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 바쁘다는 건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있는가를 고백하는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몇 개월 전에 요령을 하나 터득했어요. 그래서 바쁘거든요. 근데 제 사전에 바쁘다는 말을 그냥 없애거든요. 기적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바쁘다는 말을 하지 말아보세요. 바빠지지 않나요? 나폴레옹이 자기 사전에 불가능을 없앴잖아요. 제가 어느 순간부터 바쁘다는 말을 안 하기 시작했어요. 바쁜 일이 없어요. 저는 매번 그냥 중요한 일을 하고 있을 뿐이지 제가 시간에 구애를 안 해요. 이 기업에서도요, 바쁘다는 문제를 정면으로 극복해내지 못하면 사실은 그 기업도 불행한 거죠. 단기적 성과에 함몰되어 있는 거고 조직을 장기적으로 건강하게 만들어내는 치명적인 일이었던 거죠. 이 성과의 문제가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요. 이 성과가 어떻게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인가, 학습과 개발에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는가를 잘 고려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러닝 커뮤니티가 실패하는 많은 이유는 러닝 커뮤니티한테 빨리 단기적인 성과를 요구하는 거예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봐도 성공할 수 없어요. 커뮤니티는 말 그대로 사람들의 자발성을 존중하는 거니까 사람들에게 건강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성과와 연결되도록 하는가의 문제는 다음번의 문제라는 거죠. 근데 시간적인 안정, 성과에 대한 얘기, 이런 건 다 러닝 커뮤니티를 굉장히 불행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학습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도 러닝 커뮤니티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잘 생각해보면요, 학습의 본질이 배운다는 게 뭘까? 우리 이제 HRD를 하는 분들은 사실 이런 문제를 깊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데, 배운다는 게 뭘까 생각해볼 수 있어요. 이 옛날에는 배우는 게 뭐였냐면, 개인이 그 깊은 그 내적 수양과 깨달음을 얻어내는 과정을 배움이라고 생각해왔어요. 그건 진리가 굉장히 절대적인 것이 있고, 그것을 탐구하기 위해서는 깊은 성찰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보면 수양을 뭐 면벽 공연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안 중요한 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학습의 요소지만 지식은 옛날과 달리 상당히 상대적으로 변해왔고 환경이 계속 변해가고 있어요. 학습의 방식도 그 본질을 생각해보면 상당히 변해가는데 그 특성이 저는 네트워크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새로운 장소에 가면 언제나 학습의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새로운 통찰이 막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생물학적으로 보면 사실은 배운다는 게 뭐냐면 전기적 자극이, 뉴런의 전기적 자극이 생겨나고 이게 다른 뉴런의 신호를 보내고 이게 강화되고 연결되고 통합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학습이라는 건 일본은 네트워크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새로운 인식, 자기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인식, 세상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학습의 본질과 가장 근접한 것은 역시 커뮤니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앞서 저희가 하고 있는 몇몇 활동들을 소개시켜드렸잖아요. 저희가 이거 몇 년 전부터 이런 실험을 계속 해왔는데 실제로 참여하신 분들은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엄청난 쾌감, 즐거움, 새로운 아이디어, 흥분된 감정 이런 걸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가 갖고 있는 큰 힘을 우리가 잠재력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커뮤니티가 학습의 본질에 굉장히 근접해 있다고 말할 수 있다.